다 죽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하면 돼요. 그때. 지금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내년 경기 침체에 어쨌든 짧게라도 이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린 지금 좀 뭘 좀 준비해야 될까요? 뭐 장도 어렵고 하니까 요즘 사실 또 은행 예금 이자가 굉장히 그렇죠.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그래서 많이 네. 아니 은행에 놔두고 있어도 5% 주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예를 들면 주식으로 10%가 목표인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은행에서 그거- 하면 5%면 확정인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5%를 더 먹기 위해서 이 위험 죽은 자산을 거. 사는 그렇죠, 게 그렇죠. 과연 이 시기에 맞나? 그걸로 생각이-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네. 힘들어서 그거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은행에 조금 돈을 좀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그래서 너무 그냥 조급해하면서 주식 투자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 일부는 정기예금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되풀이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정기예금 4% 이상이 제가 경제활동하는 사이에 생길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부동산 값도 그렇게 급등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1, 2년 사이에 그냥 확 분위기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후로 회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연끌 해가지고서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이 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한 가지 여기에서 너무 고생할 필요 없이 그것도 확정이자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가 재테크의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피해갈 줄도 알아야 되고 쉴 줄도 알아야 되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또 투자가 마음에 안 들으시는 분들 성과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굳이 저는 주식 투자하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기고 금리가 좋을 때는 굳이 리스크가 큰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섣불리 투자도 좀 조심해서 하시고 네.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서 또 살펴보면 또 돈 버는 기회긴 기회예요.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의 예금 이자를 이제 밖에서 이제 은행에 돈을 넣으신 분들이 나중에 다시 또 이제 투자를 위해서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개인 투자 좀 투자할 때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지표라든가 아니면 주식 매수 타이밍을 좀 알 수 있는 뭐 경제 지표 아니면 뭐 대표님만의 시그널 같은 게 뭐가 그러면 이제 아주 쉽죠. 지금 은행에 돈을 왜 집어넣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금리가 낮아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네, 멈췄을 때부터. 그러면 벌써 하면 되는 거고 네. 다시 말해서 항상 이게 순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단편적으로 다 죽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하면 돼요. 그때. 다 죽겠다 그럴 때. 지금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고 다음에 올라갈 거. 그러고서 초심자들은 조금 초보 투자자들이나 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공부하는 기회를 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장도 여러 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개별 주장이 있고 대세 상승기가 있고 대형주가 잘 되는 장이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저하고 얘기할 때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개별주라고 그러면 다 팔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미스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대형주는 괜찮겠거니 하는 막연한 그 긍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게 손해를 크게 끼쳤던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벌써 역배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투자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물론 그 사이에도 단기 매매에서 개별주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은 시세를 내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수가 전체. 그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이에도 항상 전체 주식이 다 죽은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수익이 낼 구간이 있는데 큰 종목들, 큰 자산들은 벌써 그 지수가 꺾이면 다
현금화 시켜 놔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저도 미스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직 최악이 안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이 오면은 이제 그때가 바닥인 거죠. 그때가 바닥. 말씀하신 금리 인상은 연준에서는 언제까지 하고 좀 언제쯤 멈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 2번 더 남았잖아요. 올해 2번 남았죠. 그래서 요번 11월 달이면 시장에 다 반영이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는 그러니까는 연말에 원래 뭐 미국 기준금리를 내년에 5%까지도 지금 요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잡히다 보니까는 그 5%까지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내년에 이제 원래 예상한 그 금리의 평균 그 기준 평균 예측 지표가 4.6% 포인트였었거든요. 점도표. 그러면은 내년에 5%라고 하더라도 올해 11월, 12월이면 다 끝이 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0.75를 해도 그 다음에 0.75를 하면은 이제 벌써 4%가 훨씬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만으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전에 바닥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금리만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경기가 후행적으로 이제 후퇴하면서 어떤 충격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금리 고점하고 지수 바닥하고 그게 같은 궤를 차지하고 간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멈추려면 물가가 결국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힌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음식값이 내린 적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죠. 내가 더 많이 살았는데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어릴 때 그 아이스크림 이 콘 있잖아요. 콘이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한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면 뭐 과자들은 뭐 100원, 뭐 200원 뭐 이렇게 2, 300원 뭐 가격이 되게 낮았는데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붕어 싸만코를 사 먹었는데 2,000원 넘죠. 2,500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지. 아니, 나도, 2,500원? 야, 김밥 천국에 김밥 한 줄이랑 그렇죠. 지금 가격이 똑같다고? 근데 지금 김밥도 엄청 비싸졌어요. 편의점 김밥 빼놓고서는 편의점 김밥이 지금 한 3,000원 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저희 동네 근처에 김밥 한 줄에 뭐 8,000원씩 받는 거, 뭐 충무김밥 막 이런 거 먹으면 7,000원, 8,000원 해요. 거의 대부분. 그냥 밥 한 끼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가격은 거의 잘 안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 잘못하면 고물가를 인정하고 사는 시대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중앙은행도 그걸 걱정할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올해 말이면 아무튼 그래도 금리 고점을 웬만큼 찍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율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이제 1,450원까지 갔었잖아요. 살짝 떨어졌네요.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환율 고점하고 금리 고점하고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일각에서는 1,500원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도 이제 고점 부근이고 금리도 고점 부근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도 원달러 환율이 강달러도 이제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끝이 있으면 이제 내려가겠죠. 그렇다고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고 서서히 경기 침체하고 이것도 맞물려 있는 거죠. 그 원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원화가 하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하고 강달러하고 금리 인상하고 주식 저점하고 그게 다 같은 궤죠. 그러니까는 지수는 바닥이고 달러는 꼭대기고 금리도 고점이고 그게 거의 비슷한라고 그 지점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바닥권이고
그러니까 원화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00 여기 언저리. 제가 달러 포인트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네. 달러가 1,200원 넘어갈 때 좀 몇몇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달러가 1,200원을 넘어가면 달러를 팔고 한국 주식 사든 어쨌든 이걸 좀 바꾸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달러가 1,200원 넘어간 적이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으니까. 없어서 이제 지난 그게 사실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지난 한 10년 동안 그랬으니까 달러를 이때는 다시 바꿔서 주식을 사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너무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는 맞았는데 그러니까요. 지나고 나니까 틀린 거지. 그렇죠. 그분들이 틀려서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떻게 확률적인 측면에서 그 왜냐면 1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의견과 실제로는 또 아닐 수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어쨌든 늘 선택을 yes, no를 해야 될 텐데 요거 선택을 할 때 뭔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분 과거의 데이터로 가지고 그쵸? 말한 것처럼 과거의 패턴. 저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서 저도 달러 있던 거를 원화로 바꿨거든요. 네네. 근데 손해가 10%난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저도 1,300원 언저리에 있을 때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면 그렇죠. 뭐 그거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네. 네. 아직도 부족하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금전적으로 그게 5천만 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죠. 5천만 원 큰 돈인데. 아니,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은 지금 올해 1년 달러 차트만 봐도 제가 올해 1월부터 지금 이제 10월 달러로 들어온다. 달러로 그랬죠. 들어오잖아요. 그거 그거 한 많이 번도 안 버셨네? 바꿨어도 한 번도 안 바꿔 모아놨으면 주식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겠다. 원화로 바꾸고 주식 사고 깨지고 원화로 바꾸고 주식 사고 깨지고. 네. 그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니까는 주식을 많이 사셨나 보다. 네, 요즘에 약간 주화인말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제 무협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게 들어오면 내공이 뒤틀려. 하는 일이 그게 썩 좋은 일은 아니구나. 너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되는데. 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가져갈지 좀 불안한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뭐 투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포트폴리오를 너무 금융기관에서 짜는 포트폴리오하고 투자자가 짜는 포트폴리오는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포트폴리오 개념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 개념으로 그렇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 흠이 뭐가 있냐면 그렇다고 다 그 떨어지는 종목에 짜놓으면 이게 벼락을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이 주식도 사고 저 섹터도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흠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수익이 안 나죠. 예,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지점. 그래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3종목 이상 절대로 담지 마라. 그러고서 세 종목. 네, 3종목 이상. 다만 그 세 종목은 다른 섹터에 되는 거겠죠? 같은 섹터에 뭐 네이버, 카카오를 사는 거는 그거는 이제 좀 아니잖아요. 쥐약이죠. 네. 그러니까는 투자자분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섹터 네. 그쪽에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같은 섹터에 있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테마주를 만약에 짠다 그러면은 테마주 2차 전지 쪽을 짜는데 2차 전지에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만 이제 그거로 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2차 전지에 삼성 SDI도 있고 삼성 LG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으면 어느 게 제일 많이 갈지는 모르지만은 세 개를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네. 지금 같아서는 제가 좋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기아차 사고 현대차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주간동하구나. 네. 주간동하고 인터뷰할 때 몇 달 전에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그 대장주가 뭐냐 그래가지고 네. 제가 삼성 SDI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쪽에서 이제 삼성 SDI 그때 5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6만 원 넘죠. 60만 5천 원. 그러니까 제가 저게 좋아하는 주식이라 이런 거 이제 만약에
5만 5천 원대 이렇게 오면 55만 말씀하셨죠? 55만 원. 네. 네. 그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자동차, 현대차, 기아 자동차 섹터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까 전에도 언급하시고. 요번에 뭐 어쨌든 그것도 거기서 시장 점유율도 좋고 실적도 좋고 네. 거기서도 전기차를 요번에 생산해내는 게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단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네. 주가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도 이제 현지 공장이 이렇게 생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둔화되는 게 한 6개월이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떨어졌을 때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4분기 이제 11월, 12월, 이제 10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이 네. 어떻게 전개될 건가. 네.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물가가 네. 결국에 잡힐 건가. 이제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빅스텝으로 계속 가면 네. 한국은행도 금리도 또 추가적으로 인상시켜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네. 그 경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느냐, 네. 이제 그것도 좀 살펴봐야죠. 예, 그러면서 아마 올 겨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지수가 조금 돈다고 해서 섣불리 이렇게 확 들어갈 건 아니고 아무튼 그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에서 어떤 그 괜찮은 기업들이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떨어질 때 그 네. 종목들을 잘 매수해뒀다가 반등할 때 파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요즘에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하거든요. 네. 거의 괜찮은 종목들이 한참 떨어져요.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격대 오면 역시 그 되돌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그래서 공부를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장 좋을 때보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섣불리 뭐 지수가 좀 올라간다고 확 사지 말고 네. 한참 기다리시면 또 기회가 오니까는 네. 기회는 계속해서 와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요즘에 오히려 더 많이 하는 편. 요즘에 하시는 공부는 과거에 전업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라 하는 공부랑 좀 다르신가요?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그때보다 훨씬 고수가 되셨으니까. 지금은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주식 투자가 어떤 건지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는 이론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할 게 되게 많죠. 차트 공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주가하고 한국 주가하고의 상관성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리고 금리가 요즘에는 너무 투자자분들이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가 끝나면 벌써 그게 분석이 돼가지고 새벽에 저한테도 카톡으로 그 유료로 해서 이제 그런 거 받아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리를 뭐 다 해놔가지고 전체 경제지고 뉴스고 정리가 다 돼서 타고 와요. 타고 오면 그걸 또 이제 분석하고 다시 공부하고 하루 장이 마감이 되잖아요. 네. 하루 총정리가 다 돼가지고서 그게 또 $1 환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그거 읽는데도 1시간도 더 넘게 걸려요. 그 중에서 또 뽑아내야 되는 것들도.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제가 전업 투자 이렇게 하면서 하루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담인데 사무실에 제가 보통 다른 약속이 없으면 보통은 이제 6시 조금 넘어서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까지 주식은 일찍 끝났을 텐데. 오후 3시 반에 끝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하는데 1시간.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 6시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리피트 해봐야지 되는 것도. 그러면 저녁 시간도 모자라요. 이게 보이는 거 외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주식 투자도. 그리고 또 새벽같이 또 뭐 이렇게 봐야지 되는 분도 많고. 예. 대표님이 전업 투자는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셨죠? 2년 됐죠. 22년.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 시작한 이후로는 네.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 자제분들과 그런 거 외에는 네. 이제 주식으로 전업 투자하셨으니까 거의 주식 함께 이게 한 직업이죠, 직업. 세월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 직업이. 그 주식으로 어쨌든 많은 부를 이루셨기 때문에 경제 자유를 달성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너무 주식으로 22년 이렇게 사셔서 혹시 아쉬운 건 있으세요? 그건 없어요. 이건 어쨌든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하다가 사회생활, 하셨으니까. 직장생활을 뭐 사회생활을
십몇 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사회생활 할 만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 만큼 알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 또 세상하고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그러니까는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일찍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만약에 요즘에는 직장 생활 안 하고서 바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바로 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게 또 세상에서 얻는 거를 못 얻을 수도 있죠. 그렇죠. 경험이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저는 그런 건 아니니까는. 예. 처음 투자하더라도 너무 일찍 바로 첫 직업으로 하지 말자. 근데 이제 또 그거에 따른 아쉬움이 있죠. 만약에 일찍 했으면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드러날 큰 회사를 제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늦게 시작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년만 일찍 했으면 세계적인 그 이름을 날릴 정도로 큰 투자자로 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이제 일찍 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세상을 보는 눈도 크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후진국이었고 후진국이었고 정보도 없었어요. 정보도 뭐 책도 하나 제대로 된 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걸 또 모르고 해외 투자도 그때는 원활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글로벌 전체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시장도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 증시 뭐 어디 뭐 브라질 채권 투자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되게 좋은 그리고 투자의 시대예요. 투자의 시대. 투자의 시대라 젊은 친구들이 더 좋은 기회죠. 이쪽 이제 또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이쪽 분야에 공부 되게 많이 하거든요. 퀀트 투자 같은 거라든가 로보 어드바이저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투자도 그래서 일찍 할수록 좋죠 지금은. 그럼 뭐 대표님도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에서 위대한 투자자시니까요. 저 위대한 투자자 대표님께서 마지막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요즘 투자 심리 굉장히 힘드실 텐데 멘탈 도움되는 말만 해주신다면. 참 어려운 시대거든요. 어려운 시기고 그런데 지금 그래도 그 이제 바닥까지는 온 것 같고 그러니까는 아무튼 슬기롭게 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수익이 아주 크게 나는 그 기회가 있는 시기가 올 테니까는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저음투자자 남석강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